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사전 청약 흥행, 미분양 대반전, 시장 분위기 바뀌나?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 청약이 마감됐습니다. 최종 경쟁률 15.1대 1. 와, 요즘처럼 꽁꽁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 대성공이라고 봐도 되겠죠.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쌓여가면서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될 놈은 된다. 서울에선 미분양 물건이 이른바 줍줍으로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부동산 시장,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걸까요? 분위기 전문가와 팩트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공공분양주택 뉴홈 요 소식을 다뤘는데 네네. 특별 공급에 이어서 일반 공급 경쟁률도 높게 나왔네요. 네. 평균 15대 1이 나왔습니다. 네. 요즘 분위기에 15대 1이 웬 거냐. 특별 공급이 이제 평균 11.1대 1이 나왔고요. 네. 고양 창릉 신도시 같은 경우는 17.7대 1이 나왔는데 한번 보시죠. 네. 1,798호 모집에 무려 27,153명. 야, 15.1대 1. 이게 얼마 만에 보는 수치입니까? 그러니까요. 둔촌주공도 이렇게 안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네. 청약 경쟁률이 일반 공급을 보면은요. 28.3대 1이 나왔고요. 고양 창릉 신도시 기준에. 네. 자, 46.2대 1. 그렇죠? 그리고 전용 84 같은 경우는 82.4대 1이 나왔습니다. 요즘 분위기에 80점이 넘는 분위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보는 높은 경쟁률이네요. 네네네. 이제 소장님이 특별 공급보다 일반 공급 경쟁률이 더 잘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그대로 됐네요. 네네. 자, 그럼 뉴홈 이 정도면 부동산 분위기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물결이라고 보이십니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네. 가슴은 뜨겁게, 네. 머리는 차갑게 해야 되거든요.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네, 네. 왜 뉴홈이 성공했느냐 따져보면 지금 분위기 자체를 보면은요.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1차 바닥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금리 인상도 진행 중입니다. 네. 왜 이러냐 보면 결국에는 뭐니 해도 가격이거든요. 네.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한번 보죠. 네. 자, 한번 고양 창릉 신도시 예를 들면 2억 9천에서 5억 5천. 전용 84가 5억 5천에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1년 전에 사전 청약도 했었는데 네. 1년 전보다 1억 정도 저렴하고요. 주변 시세 대비는 40% 이상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이런 어려운 분위기를 뚫고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으니까 된 거지. 이게 이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져서 이건 아니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꿀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뉴홈은 이렇게 좋은 위치에 이렇게 저렴한 그럼요. 가격이었기 때문에 인기가 많았다. 뉴홈이 경쟁력이 있었던 거지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 때문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좀 워워 하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신데, 네네. 근데 요새 좀 언론 보도를 몇 개 보니까요. 네. 인기가 많다 이런 보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좀 팩트 체크를 부탁드리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네네네. 자, 첫 번째 기사를 먼저 좀 볼게요. 네. 자, 첫 번째 기사 보여주시죠. 제가 예전에 팩트 체크를 또 JTBC 뉴스룸에서 했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요. 자, 10% 할인, 선착순 분양에 밤샘 텐트족 떴다. 줄서기 웃돈도 이거 요즘 분위기랑 다르거든요. 이 뉴스 보면요 가슴이 네네. 두근두근합니다. 네네. 와, 나도 줄 서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여기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여기 맛있는 칼국수도 있어가지고 제가 먹고 체크를 했는데 현장 부동산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분한 분위기고요. 가격 경쟁력도 주변 시세 정도입니다. 10% 할인해도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는 분위기인데 네. 왜 줄을 섰느냐? 왜 텐트까지 쳤다고 나오니까요. 라고 하면 이제 경쟁률이 0.3대 1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무순위 청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무순위로 안 넘어가고 바로 선착순으로 넘어갔습니다. 먼저 줄 서면 로얄동, 로양층 물건을 먼저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줄을 선 거고요. 마케팅도 빨리 오면 좋은 물건 잡을 수 있어라고 이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네네. 로얄층을 선착순으로 하니까 몰린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케팅도 야 빨리 와 해서 이제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익 거주자들하면 좀 더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텐트 친다고 나도 텐트 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팩트 체크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두 번째 기사를 보면요.
미분양 우려했는데 서울 대단지 속속 완판. 이것도 지금 분위기랑 달라요. 제목이. 이 뉴스 보면요. 네네. 나도 지금 빨리 미분양 줍줍하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따져봐야 됩니다. 팩트 체크를 해보면 좀 네. 달라집니다. 미분양 결과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서울과 지방은 좀 달라요. 네. 지금 뭐 둔천주공도 그렇고요. 장위자에는 입지도 너무 좋고요. 역세권 단지에 사실은 미분양이 안 나야 되는 곳인데 부동산 시장이 갑자기 침체가 되다 보니까 미분양이 난 거고요. 네. 이걸 보고 무조건 미분양은 줍줍해야 돼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미분양률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네네. 미분양률 한번 보죠. 전국적으로 보면 12월 기준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에서 6만 8천이고요. 지금은 아마 7만이 넘었는 것 같은데 6만 8천인데 대구가 13,000이고요. 충남이 8,500, 경기도가 7,500인데 서울 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953. 거의 미분양이 없는 지역이에요. 953호 중에 몇 개 역세권 좋은 지역들이 이제 거래가 빨리 소진되는 걸 가지고 미분양이 소진되니까 줍줍을 해야 된다. 이거는 서울만에 국한된 문제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소장님께서 좀 일부 과열된 분위기의 기사를 좀 조심해라라고 좀 계속 일러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럼 세 번째 기사도 가져왔는데 한번 세 번째 기사도 팩트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사 보여주시죠. 보금자리론 덕에 9억 이하 아파트 거래 활발. 이건 어떤가요?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네. 통계를 보면요. 최근 거래량, 2월 달 거래량의 65.2%가 9억 이하 거래거든요. 9억 이하면 보금자리 득택으로 늘어난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네. 이것도 팩트 체크해 보면 또 달라집니다. 네. 자, 2월 16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인데요. 342건 중에 223건이 9억 원 이하 아파트인데 통계를 보면 65.2%가 맞는데요. 네네. 이 숫자 자체가 서울의 아파트가 180만 호가 넘거든요. 네. 어차피 거래가 굉장히 안 되는 상황에서 200개, 300개가 큰 의미 없는 숫자고요. 추이를 한번 보죠. 12월 달에 837, 1월 달에 1317건으로 거래가 늘어났다가 네. 2월 달에는 지금 예상이지만 700호 정도로 예상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다. 분위기가 살아나서 뭐 2,000호, 3,000호를 찍어가면 분위기가 살아날 수는 있는데 좀 냉정하게 보자면 2월 달 분위기는 그렇지가 않다. 몇 개 거래가 되는데 그중에 특례 보금자리가 혜택이 있기 때문에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아까 뭐 65.2% 했지만 퍼센트에 속으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전체 총량 자체가 크지 않은 여전히 좀 침체된 보수 분위기다. 자체가 적기 때문에 통계의 오류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네. 좀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사를 한번 다뤄봤고요. 네네. 자, 그러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미분양 선착순에 줄을 서는 사람들은 과연 좀 왜 줄을 서게 된 거라고 보세요? 아무래도 실수요자들도 있겠지만요. 네네. 투자 수요자들도 들어가는데 미분양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게 분양권의 장점인데요. 계약금 10%만 들어가잖아요. 나머지는 대출이 되기 때문에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가고 나중에 팔면 그 100% 분양가 가격의 상승분을 내가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부동산 시장이 상승기 때는 잘 팔리겠죠. 근데 지금 분위기가 상승기가 아니고 네. 오히려 하락기라고 하면 안 팔리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100%를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게 네. 10%에 속으면 안 되고요. 결국에는 내가 100%로 다 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만 막 그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10% 투자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개 해도 돼라고 유도를 하지만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분양제도 뭐 개편안이 뭐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 관련해서도 좀 엮어서 설명 좀 맞습니다. 해주시죠. 네네. 왜 이렇게 또 10%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됐다는 거죠. 네. 계약금 10%만 내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많이 들어온 거고요. 무슨 일이 청약되죠? 거주 요건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해당 지역 거주자만 됐는데 이제는 모두가 다 가능하고 네. 이런 혜택들이 그렇죠? 그리고 무주택 요건 또 폐지. 집 있는 사람들도 줍줍할 수 있기 때문에 10%만 내고 나는 줍줍할래. 나중에 팔면 돈 벌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서니까 이제 일부 유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는데 그래도 저는 지금 시장 분위기가 상승기라면 괜찮겠지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물릴 수도 있겠다. 100% 내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수요자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전히 뭐 금리도 인상 중이라서 이자 부담도 클 거고요. 또 경제도 좀 여전히 침체된 상황인데 뭐 미분양 선착순 좀 도전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저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서 제가 냉정을 찾아라고 했잖아요. 네. 냉정하게 내가 필요하냐 먼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입지, 학군, 경쟁력, 아파트 자체의 경쟁력은 좋은데 부동산 시장 분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났느냐 체크해야 되고요. 네. 세 번째는
그 지역의 미분양이 얼마나 많으냐. 우리 미분양 추이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확인한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에 앞서서 953호밖에 안 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역들도 많기 때문에 미분양 추이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정리해보면 착시 효과 기사에 좀 주의해야 되고 또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라. 좀 차분하게 네. 알아봐라 정도로 네네. 좀 잘 기억을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